참 좋은 그 지휘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.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나 또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 이 법률이나 또 정부의 노력이나 사회 분위기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저희가 그거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소비자와 기업과 정부가 다 삼각관계로서 다 노력을 각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 역할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제도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. 특히 이제는 국내 경제만이 아니라 국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에 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.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이 정말 그 상품의 품질이나 혹은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내면의 목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.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만,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만 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지금 또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금융 위기가 촉발되면서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금융 소비 피해도 많고 또 의료 사고도 좀 많고요. 돈도 많이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좀 보호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의료 분쟁 중재원 같은 게 지금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만 이런 또 개별적인 활동들을 하는 기구들이 필요한 겁니까? 이 종합적인 소비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? 네.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금융이나 의료를 12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. 다만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 그 기구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.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을 대부분 관할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 특정 산업 보호와 또 소비자 보호라는 어떤 양분되는 게 과연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. 예를 들어 보면 의료 산업 육성과 의료 소비자 보호, 또 금융 산업에 대한 감독 감시를 하는 기관에서 또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다는 이런 어떤 상반되는 것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요. 또한 이런 기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어떤 이해가 상충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또 그동안 한 12년 이상 의료라든가 금융 이런 부분은 그 오래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에 앞서서 기존의 기구를 조금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이제 25년이 이제 내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의미 있는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. 중요한 시점에서 원을 이끌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우리 원을 한 단계 더 그 버전업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25주년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성인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원도 정말 크게 성숙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선 2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종합 정보망이라는 거를 올 10월부터 시험 가동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거기에 오시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또 소비자들이 필요한 그 품질을 비교한 정보라든가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우리가 소비자들이 필요한 그 품목을 좀 더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인터넷이든 아니면은 홈페이지든 아니면 저희가 스마트폰이든 뭐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컨슈머 리포트라는 거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. 뭐 외국에서는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들의 뭐 생사가 떠는 그런 것들 저희 한국 소비자원에서 나오고 있는 소비자 시대를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특별히 더 강화돼야 된다고
보기 때문에 지방 소비자를 위해서 현재는 지금 소비자원이 부산에만 한 군데 그 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와 광주 두 곳에 더 개설을 하고요. 그다음에 2013년까지는 6곳에 개설을 해서 지방의 소비자들도 신속하게 정보 제공이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 교육 컨텐츠나 이런 부분도 뭐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로 지금 이미 번역이 돼서 나오고,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, 또 저희가 그 장애자를 위해서 소비자 교육이나 이런 데서 수화라든가 음성 파일로 하고 이런 부분도 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그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완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올 8월부터 해서 그 소규모로 운영하는 조정부 제도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소비자 피해를 좀 금액이 작거나 이런 소비자 피해의 경우는 그 조정부 제도를 통해서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정부 제도를 더욱더 확대할 것이고요. 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50인만 되면은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김장철입니다. 우리 원장님은 네. 김장 어떻게 하세요? 김장 소비에 대해서 한 말씀. 글쎄요, 저희가 그 농민들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저희가 핵가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, 그리고 또 외식도 많아지고 이래서 가정에서 김장 담그는 그 과거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 내지 뭐 한 5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. 네, 저도 김장을 아주 조금 했습니다. 네. 현명한 소비자 또 똑똑한 소비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한국소비자원 여러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고마움을 전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오늘은 EBS 도덕에서 한국소비자원 김영신 원장을 만나봤습니다. 내 돈 내가 쓴다고 하지만 소비생활은 사회적 가치가 많은 행동입니다. 가난한 사람, 또 만든 이에 대한 고마움, 또 자연에 대한 배려, 정말 종합가치가 담긴 어떤 인생의 철학적인 결정이 소비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